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려 15,00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나온 일이 이번에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 게시판 사건입니다. 걱정 끼쳐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 많이 모인 걸로만 보면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어제 뭐 이렇게 내용이 실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콘서트를 뭐 다 본 건 아니죠. 뭐 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저거를. 못 볼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을 뭐 이렇게 보니까 네. 저기 뭐 내용 흐름 자체가 구조가 네. 윤석열에서 시작한 본인의 정치가 또 윤석열에서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윤석열 안에 맴돌고 있는 콘서트였다. 그러니까 보니까 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 화양연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빛난 시기. 네. 이가 바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시기와 일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콘서트는 과연 이제 물과 물고기의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물과 물고기 관계, 수어지교의 관계를 이 콘서트로 정말 끊을 수 있을까? 저는 끊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서사가 저 콘서트에는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이후에 마무리할까는 뭐 아직 뭐 저기에서 콘서트에 답을 뭐 내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냈는데 저기서 또 포인트 할 만한 부분은 이제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의미에서의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걸 언급하던데.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예, 맞아요. 예. 참 웃기는 소리죠. 김옥균. 예, 그러니까 저는 김옥균은 맞아요. 3일 천하를 시도하고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네. 손을 잡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던 반헌법적 시도를 했거든요. 이러한 3일 천하는 시도를 했는데 저 사람한테 한동훈 전 대표께 빠져 있는 것은 앞에 개혁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알맹이 없는 3일 천하, 알맹이 없는 김옥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 콘서트도 알맹이가 없어요. 예,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저 북 콘서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예. 담아낼 수 없다.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직 헤엄치고 있다. 다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이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던 네. 갑신정변 네. 김옥균. 어디서 이런 또 네이밍을 했는지. 예. 김옥균 프로젝트는 근데 오, 작년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있었잖아요. 저 처음 들었네. 전혀 계속 어울리지 있으면- 않습니다. 네. 그때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쪽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를 뭐 만들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기에 그대로 희생됐다, 약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 콘서트를 보면서 국민의힘도 아니어서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동훈 팬덤은 확인했다. 지금 국민의힘 팬덤. 정치인 중에 유료로 저게 굉장히 또 비쌌잖아요. 뭐 네. S석은 뭐 7만 원인가요? 예. 뭐 좌석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유료 콘서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어쨌든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거의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 팬덤이 국민의힘 주류와 만약에 상대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장동혁 지도부와 부딪혔을 때 장동혁 지도부를 끝장낼 수 있는 숫자인가, 아하. 그러니까 반격할 수 있는 숫자인가.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역전승 할 거다 이랬는데 역전승 할 정도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바깥에서 저렇게 뭐 사람 모으고 많이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범야권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포함한 이러한 잠룡으로 봤을 때 이준석보다도 못합니다. 이준석은 어쨌든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일단은 당원이 아니고 무소속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저렇게 사람 모은다고 정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 약간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고 뭐 인천 계양 확실하게 정해진 뭐 인천 계양 그다음에 평택 그리고 뭐 아산 그리고 이제 뭐 대구나 부산은 만약에 보궐이 난다고 하면 그런 점까지 같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콘서트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 그러한 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과시에 있어서는 좀 뭐 성공을 확인이 거뒀다. 됐다. 예, 예. 네. 단계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요게 또 이슈였는데 관심사였는데 해명을 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을 말렸을 것이다. 근데 가족들에게 좀 잘못을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핵심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쓴 게 아니고 그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비켜갔어요. 아니 비켜갖고요. 사실 그 핵심을 건드리면은 아까 그 북콘서트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잡군이라는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아하. 저 핵심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좀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던 평소에 좋아하던 한동훈 한 번 또 믿고 간다 이러는데 아하.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람들도 흩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게시판 사태를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그 쓴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인배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오. 저 작은 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게 되고 평론하는 사람도 작은 거 갖다 미시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고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나도 소인배가 되고 있고 저들도 소인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 이게 단계 관련해서는 이제 아하. 논평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저들은 아직도 단계 갖다가 지금 계속 매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소인배식 정치에 스스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막 이렇게 정치인의 가족들이 핍박을 받은 듯이 뭐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사실 관심도 역시나. 없잖아요, 단계에.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무소속 나간다는 겁니까? 결국 나가지 않으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예. 지금 이제 아예 제명 확정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지금 수도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비례가 아닌 지역구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배현진, 있는데 그쵸. 배현진 의원도 지금 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저는 뭐 둘 중에 이제 뭐 누가 더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배현진 의원을 축출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직이 없는 그냥 당원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천 관련해서 또 가장 힘을 쥐고 있죠. 있고 예, 예. 실질적으로 일을 맞아요.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도 뭐 상관없는데 어허. 배현진 의원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것도 얼마 전에 선거를 해서 뽑힌 사람인데 예. 그것을 전혀 말이 안 되는 단계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그렇죠, 징계를 그렇죠. 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는 것보다 배현진 의원 쫓아내는 게 중도층한테 야 진짜 국민의힘 진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들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서울시당 부위원장들이 뭔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중도층 쪽에서 그걸 봤을 때 그냥 내용 갈등으로만 비춰지지 뭐 국민의힘의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뭐 이제 이슈가 있고 이렇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극단주의 장사꾼이다. 뭐 구구 정치 뭐 이런 거를 비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숙청 이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비판한 거겠죠? 어떻게 그쵸.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연대라고 고장연대. 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저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고성국 박사 네. 네. 그리고 장동혁 이렇게 해서 고장연대인데 이제 네. 그 전한길 씨가 귀국하면서 저는 이제 전고장연대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전체가 예, 예. 고장이 나버렸다. 아, 전고장연대. 국민의힘이 예.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전두환 사진 걸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란 갤러리 하려고 하냐 논란도 있었는데 실제 오늘 그 국힘 인천시당에서 저기 윤석열 사진을 또 이렇게 걸었어요. 아, 정말요? 원래 내렸었는데 그거 다시 걸었거든요. 걸었대요, 인천시당. 그러니까 당 내부의 기류가 그런 오.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극우적인 흐름이 대세화되고 있고 주류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잘하고 있는데요. 전두환도 걸지 뭐. 네, 그 뉴스 보셨어요? 그 전한길 그 씨가요. 네. 전한길 씨가 네. 그 뭐 장동혁 지도부한테 결단해라. 아, 맞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결단해라. 저는, 같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 이제 장동혁 말해달라. 대표한테.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해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 정고장 연대도 그 안에서 지금 분열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아.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을 정리를 했으니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중도 어필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 뭐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좀 분열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위기로 아.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잘 되고 열심히 해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잘 될 네. 텐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으로는 손해죠. 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우, 국가적인 손해죠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정신 차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부터는 뭐 지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위원장도 공간위원장도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배현진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 숙청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 이게 국힘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국힘의 꼭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들 자체는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숙청 정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숙청 정치. 그래서 숙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지금 당 내가 경색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게 되게 사회주의적 메시지까지 낸 거 아니냐라고 그 평가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어허.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과거 북한의 8월 종파 맞네.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연안파 세력이라고 있어요. 이 세력을 김일성 세력이 숙청하면서 김일성 유일 체제가 완성되는 어허.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흐름들, 그냥 너 나가 정도의 숙청 현상이 국힘 내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저 당 내에서는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하면서 뭐 예. 내가 진짜 윤 어게인이니 뭐 아니니 뭐 이러면서 자꾸 쪼그라들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 오른쪽으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당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가치를 계속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는 것은 뭐 그들에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네. 당명 변경을 하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중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어쨌든 예.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계속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절하고 막 이러면은 어쨌든 이제 봐주긴 하겠죠. 근데 지금 뭐 배현진 의원 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들은 안 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점점 더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동한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으로 시끄러운데 그 덮친 격으로 극우 유튜버 고성국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예, 댓글에서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단독으로 나온 MBC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법정 난동을 부렸던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2달 반 만인데요. 오늘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나 봐요. 요거 끝나자마자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15일 선고 받고 플러스 또 5일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2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였던 소란과 법정 모독에 비하면 어쨌든 뭐 그 20일이 적절하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적당하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이제 답답했던 건 그마저도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주소 미상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집행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예, 이때 일단 이하상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권유현 네. 그 변호사도 같이 감치를 선고를 받았는데 뭐 2달 반 만이라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기 이 감치를 하는 이유가 사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아니 소란을 또 피우죠. 왜냐면 그 소란을 피우고 나가서 유튜브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후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난 네.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테러에 이제 당한 그러겠네요. 피해자다 여러분들 열심히 입금해 주세요라고 독려하겠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또 그러면 또 감치해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감치가 된 상황에서 김용현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은 되긴 하나요? 그거는 뭐 일정 한 명은 아니니까, 변호사가. 소송 지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얘기하신 대로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뉴스로 다시 넘어가서요. 전환길이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고성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성국이 이제 본인의 그 채널에서 전두환뿐만이 아니라 뭐 이승만, 노태우, 뭐 박근혜, 윤석열까지 당사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대한민국 헌법조차 모르는 그러니까요. 파렴치 한들이죠. 예. 아니 전두환을 어떻게 민주화 영어로 얘기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헌법 한번 더 읽으세요. 아니 대한민국 최상위법이고 대통령도 이제 그 법에 준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명시돼 5.18 민주화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을 하고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다음에 정말 군홧발로 짓밟았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인데 이 사람을 민주화 영웅으로 한다고요? 다른 영웅도 아니고 민주화 영웅으로 한다고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를 뭐 외부에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한민국 제1야당 당사안에 이걸 걸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실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의힘이 정말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위헌 정당 이미 내란 당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유튜브들 구구 세력과는 정말 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사실은 지금
지금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입당 원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고성국이 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네 마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뭐 현역 의원들이 당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언론에 공공연히 할 그렇게까지 정도인데,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고성국의 지시나 고성국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지도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부터 윤석열을 향해서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도 좀 신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 더 심화된 거고. 그 윤석열도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최소한 국민의힘의 역사는 대외적으로는 3당 합당 이후로 설명해 왔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뭐 외부에서야 너희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계승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김영삼부터 설정을 하는 게 한국 사회의 변화라든지 현대적 정당의 면모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까지 기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지금 2025년도, 6년도에 존재해야 되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탄핵됐던 대통령의 당부를 받고 단식을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탄핵 대통령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데 이거는 뭐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궤변이고 당 차원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공당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타락이죠. 아니 본인들이 내세운 대통령이 쿠데타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사진을 이제 이렇게 올리겠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성국을 좀 이제 두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고성국한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정치라는 게 결국엔 극우 유튜버들과 아스팔트를 빌드업해서 본인의 체제를 공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찍어서 쫓아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당령 개정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오가는 막말들을 놓고 보면 그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령 읽어보면 약간 수령론 같은 거잖아요. 네, 네. 당의 일극적인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힘이 세지? 뭐 이 당에 말하자면 창업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당원의 염도를 높여왔기 때문이고,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우리공화당이나 그 황교안 세력과도 합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성국 TV에 못 나가서 그거라는 거잖아요. 안달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고성국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 선생님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냥 그거 유튜버가 당 장악을 한 거죠. 사실상.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고성국 의원이 좌표를 찍어요. 고성국 TV가 좌표를 찍고 한동훈 좌표를 찍어서 열심히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 좌표를 찍고 지금 오세훈 좌표까지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를 찍힌 사람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포가 있는 거고, 예.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성공해 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참.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은 사실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서 내홍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국의 전두환 사진 게재 이거 때문에 2차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홍이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저는 약간 들었던 귀를 의심했는데 2차전이 맞죠. 근데 징계냐 토론이냐 이게 강명구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두환 씨는 그 민주화의 민자도 감히 꺼내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을 군합바로 짓밟은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감히 그 이름을 거론해서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고성국이란 사람이 당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서 좌표찍기 하고 뭐 친함 1월 개파 갈등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요. 이게 징계와 토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징계 토론도 아니고 토론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토론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징계할지 토론할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헌법을 부정할지
헌법을 부정하지 말지 이걸 토론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헌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진짜, 이러시는지 아, 아니 헌법 자체를 토론할 예. 가치 그 거리가 아닌데도 이걸 토론하자고 하시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저는 신지호 이제 전 의원만 이제 좀 정신 차리셨다는데 전두환 당 만들 거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계파 갈등으로 친한파와 비친한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예. 결국에는 이러한 그 1차전에 끝나고 2차전으로서 한동훈 제명 2차전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괴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성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서 하는- 영향력 행사하겠죠. 선거에서 그래서 그 영향력 이후에는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고성국 퀴즈 예, 양성. 고성국 퀴즈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인쇄물도 만들어야 될 거고 정치 컨설팅도 해줘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아이템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을 좀 해왔어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어허. 뭐 1시간 상담하는데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공공연히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력의 확대라는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좀 약간 그거한 예지만 독일에서 이러면 그냥 그 이 자체로 형사처벌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치즘을 옹호하는 정당이 있을 예, 수 있다 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사회의 합의에서 형사처벌되고 극우정당도 그래서 그 주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회나 정치적 금기는 있는 거예요. 그 금기라는 게 뭐냐면 그 사회가 이뤄낸 성과나 진전된 결과를 부정하거나 퇴행시키는 것이 공공연히 되면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왜 뜬금없이 지금 시점에 전두환의 사진을 걸자. 이게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고성국 놀이에 지금 고성국이 하는 놀이를 하면서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을 보는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사진을 거는 게 근데 지금 이 고성국 놀이가 통하고 있는 게 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이런 의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그 전두환 사진 거는 거는 그냥 한번 좀 논쟁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만 해야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범위 그러니까 선을 그는 거잖아요. 그 밑에 범위는 다 이제 수용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게 고성국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고성국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포? 내가 피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의원들의 다수의 침묵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와,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근데 저는 느낌이 이게 드네요. 되게 구구 정치의 전형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국의 패턴을 그렇기도 보면요. 하네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전두환을 미워하고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좌표찍기로 특정 정치인을 공격을 하는 행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의 전체 구구 정치가 3스텝이에요. 맨 처음에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을 미화를 했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적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너 친한계, 뭐 비한계에서 지금 좌표찍기 이미 시작했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공천과 권력 개입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 미화했죠. 내부의 적을 규정했죠. 고성국이 할 것은 이제 공천과 권력 공천이요? 개입을 할 거다. 아. 이게 이제 국어 정치의 전형적인 세 가지 스텝 패턴인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 힘 자체가 이제 고성국 당이 돼버리는 게 진짜 구구당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원조격이 누구냐면 전한길 씨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곧 본인이 이제 귀국하겠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 이때 이제 궁금한 게 고성국과 전한길의 관계, 또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경쟁하는 유튜브 아닙니까? 그냥? 그게 경쟁 사이에 있는. 예, 경쟁 사이. 그러니까 저는 뭐 고성국이야 고성국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전환기는 전형적으로 그냥 자기 유튜버에서 코인 팔고 사람 모아갖고 그걸로 영업하고 뭐 이러고 이제 후원 받고 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들어왔겠죠. 여건이 말소될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네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굉장히 혼세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쫓아내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들어왔을 텐데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전환길도 뭐 공공연히 대구시장 누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의 공천행위나 공천활동에 개입하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그게 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좀 새로운 양상인데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공공연히 비선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공당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공당에서 이걸 놔둡니까? 왜 이걸 놔둬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진짜 공천에 영향력을 네. 행사하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권한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 마치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를 용인해 줍니까? 저는 이제 그 자체가 이 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렸는데 뒤늦게 이제 한동훈 제명을 놓고 4시간 가까이 충돌을 했대요. 여기에서 뭐 의원도 아닌데 의총은 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웠다고 하던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냥 이게 자체가 이런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붕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정확하네요. 보여준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의원총회에서 오고 간 이제 고성과 막말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었을까요? 저는 장동혁이라는 그런 지도자, 장동혁 대표의 조직 통제력이 이미 무너졌다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지도부의 말, 장동혁의 말이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힘도 잃었고 당내 규범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각자의 이제 계파로서 각자의 극단적인 지지층만 이제 바라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게 국민의힘한테 결코 좋지 않을 텐데 시선 앞두고 일단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무덤을 파면서 그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조직 없습니다. 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제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겁니까? 한동훈 없는 한동훈당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만 열면 한동훈이에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도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친한 게도 그럼 이 논의를 한동훈이 제명되기 전에 했어야죠. 전에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러고들 있느냐. 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이라는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좀 국민의힘이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 또 이제 이 재밌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국힘 윤 어게인과 절연할까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자문단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세 분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단장님. 아니 국민의힘은 가끔씩 민주당이 공격도 안 하는데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가 아이고야,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윤 어게인하고 절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로 정무적인 공격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그냥 뭐 이거다 아니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조선시대 예속 논쟁보다 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이 절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각종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25년형인가 23년형인가 받았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절연을 했습니까? 절연이 됩니까? 오히려 매번 선거 때마다 어떻게든 좀 지지 멘트를 얻기 위해서 당이 전당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뭐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때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남기고 이게 절연된 겁니까? 과거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무슨 그 춘향이네 뭐 향단이네 하면서 그렇게 모욕도 주고 그리고 그 각 의원들이 뭐 절연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고 사과하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 절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연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네 안 하네 이걸 논쟁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제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비판하는 그런 야당의 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안에서 윤 어게인과 절연할 거냐 말 거냐를 자기들끼리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 안 가보겠습니까? 현장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절연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 절연 안 하면 내가 표 못 주겠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중도층인데 뭐 과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그런 당한테 내가 투표를 줄 수 있겠어? 이 문제가 일반적인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했던 행위를 윤석열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명확하게 절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는 절연했다고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절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 국민을 속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냐? 그 장동혁 대표 얘기인 거죠. 왜 계속 이런 얘기를 꺼내서 당의 분열을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질문은 당내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들을 밝히지 않게 되면 선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야, 우리 절연할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아니야, 뭘 절연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당신들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아니, 공개적으로는 절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절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 선거 때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저는 국민 여론 또 민심을 이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대변인. 전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아, 그게 뭔가요? 인어게인.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절연은 안 한다는 절연 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연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절연하지 않지만 절연하는 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결국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간판만 좀 바꾸고 실제로 조직이나 지지층은 우리가 여전히 윤어게인 지지층을 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전 보여준 거라 보는데 이게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당 내에서 구글하다 강성 지지층은 당이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네. 그러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얘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구글하다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실망감을 주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연하지 않지만 절연하는 쇼를 벌이는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확고하게 좀 절연을 하시고 미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 1년 때도 일단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보입니다. 특히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선거 못 이긴다라고 얘기했다가만 오늘은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민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재현 최고는 윤 어게인으로 지선을 못 이긴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 약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거리 두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행정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싶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당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트는 선도적인 작업들을 장동혁 대표 이전에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환길 씨가 나오자마자 진짜야? 사실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그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나 당신 못 도와줘?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민수 최고 가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밖에다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유튜브에 대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거는 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김민수 최고의 얘기는 완전히 국민을 또 속이는 게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전 그래서 본심은 저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민수 최고가 얘기한 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매우 문제가 많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설명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설정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 선거 치르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지금 절연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슈를 전환시켜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윤어게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관세 협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기환 문제라든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뭐 이거는 정책적이지만 정무적이기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나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민주당 저는 뭐 역대 민주당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권 교체 당하고 그게 또 조국이라는 그 조국 대표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 때문에 또 그게 그 정권이 그 교체돼 버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하고 절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합당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꾸로 한번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만약 여당이다. 여당이라면 국민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그동안 한 거 잘못한 거고 너 그동안 정책한 거 잘못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난 심판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야당이라고요. 야당은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책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나가서 대안까지 제시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그 경제로 민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라고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왜 윤어게인 자꾸 해? 아니 절연하냐 안 하네 이런 걸로 주제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적 자체를 안 해. 지적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이슈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니 많이에 이게 함몰돼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 여당에 정책으로 대한 가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보고 아하.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그 생각을 정책이라는 걸 전혀 지금 이슈화 의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하는 거지. 그게 뭐 절연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그냥 저희가 추진하는 합당은 상식의 연합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하는 지금 구구와의 동맹은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인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의 연합과 극단 동맹이 결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 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합당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했고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연대, 국민들은 간단합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정말 되고 있는지 이거를 피부로 더 체감시키기 위해서 가치의 연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국민의힘의 그 구구 동맹과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건 약간 좀 위험한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 양상을 보이고 그걸 갔을 때 이거 특히 말과 행동이 너무 좀 다르시잖아요. 말로는 이제 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행동은 누구보다도 친윤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설득이 되고 국민의힘을 함께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켜진 이 불들부터 좀 잡으시고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구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어게인 유튜버 중에서 고성국 씨가 있는데 어제 서울시당에서 요거 윤리위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의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네, 이의를 제기를 하면 중앙당 윤리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당에서 그 탈당 공고를 한 게 뭐 확정적인 결론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요게 윤어게인과 약간 절연의 그 선상에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성국 박사가 책임 당원도 아닙니다. 1월 5일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당원이 되려면 적어도 그 당비가 3번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도 일반 당원이십니다. 우리 당의 일반 당원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500만 명 중에 한 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이거를 탈당 공고를 한다? 그럼 500만 명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들면 다 탈당 공고를 할 건가요? 그러면 서로 말하는 거, 뭐 일반 당원 말하는 거 다 그 촬영해 가지고 올리면 다 그 사람 탈당시키고 윤리위 징계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임과 권한은 비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에 대해서 탈당 공고라는 중징계를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저는 뭐 적절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거 가지고 탈당 공고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보수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부분 무엇이냐? 권한과 책임이 비례되어야 된다. 이 정도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김종혁 최고도 같은 징계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이제 탈당이 됐는데 그거랑 약간 느낌이나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서로가 치고받는 싸움이니까요. 배현진 의원 그렇죠. 공격하니까 예. 여기 대신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일 가지고 전직 당대표를 갖다가 제명을 시켜? 그다음에 전직 최고위원을 갖다가 탈당 공고를 해서 10일 만에 날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안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게 되게 고성국 씨 문제는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나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와서 면접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싹 가서 면접 봤어요. 예, 실제적으로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김재원 최고가 고성국 TV에 가서 친히 입당 원서를 받아와요. 예, 예. 그럼 그걸 보는 당원들 입장에서 야 고성국 씨가 대단히 힘이 센가 본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갑자기 당사에 국민의힘 당사에다가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절연,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나 보면 고성국 씨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내란을 일으켜서 사법부가 단죄를 한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당사에 올려놓자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문제 없어라고 니네들이 인정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의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불거지면서부터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굽니까? 고성국 씨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성국 씨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사진을 거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질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서 고성국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또 하나는 김민수 최고가 한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윤 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다. 아니 이게 극단이 아닙니까? 전두환 사진 올리자고 하는 게 극단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고 좋아요. 야당이니까. 자유와 법치를 외치고 있는 수많은 보편적 국민이 윤 어게인이다. 어떻게 네? 자유와 법치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깨부시기 위해서 저희 내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이 법치를 뭉개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자유와 법치를 외치고 있는 보편적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끊임없이 이 당이 극우 세력들을 감싸주고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하려고 하는 분들 현장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자기는 가서 열심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포탄을 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않겠다. 뭐 제가 국민의힘에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저는 상식적인 정당의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6월 선거를 그나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극우 유튜버 하면은 고성국뿐만이 아니라 전한길 씨도 있는데 전한길 씨는 한술 더 떠서 장동혁 대표에게 아예 물어봅니다. 윤석열하고 절연할 겁니까? 절연하지 말라는 의도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또 뒤에서는 김민수 최고를 통해서 뭐 선거 때문에 이런다고 답변을 들었다. 매우 이제 국힘 지도부 내부 당권과 굉장히 친밀히 소통을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친밀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당대표 위에 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내가 장동혁 위에 서 있어. 다 꿇어. 무릎 꿇어. 이렇게 전 보였는데 아니 3일 당대표한테 3일 안에 당시 입장 표명해. 이거 이거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시 뭐 거리두기 위한다. 뭐 엄마 아빠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뭡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우리는 정치적 운명적 공동체이고 내가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가 VIP 원과 죄로 김건희 윤석열 케이스를 봤듯이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이 아빠 윤석열이고 V제로 김건희 나야. 내가 장동혁 너보다 위에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국민의힘의 김건희다라는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세게 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전환길에
국민의힘 굉장히 기대되면서도 우려감을 표명합니다. 아이 그 국힘에서 전한길이 세요, 고성국이 세요? 누가 센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가 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이 전한길 씨도 뭐 기본적으로 당직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기본적으로 드리고, 다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논란 속에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력의 저하, 체력의 저하 같은 게 보여져 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정당의 실력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철학이나 이념, 그리고 전략 기획, 그리고 조직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이렇게 뭐 마쿠에서 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마쿠는 마쿠고 수면 위는 수면 위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여과 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보폭, 뭐 전략적인 그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각별히 이런 지금 신뢰의 저하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던 고질병입니다. 예, 고질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도 그리고 의원 포함한 지도부나 이런 당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형님 기다려달라 이렇게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렇게 구구 유튜버들이 뭔가 뒤에서 당대표에게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전두환 당사 사진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러는 게 국힘이 끌려다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구조가 어떤지 좀 당 지도부랑 그다음에 핵심적인 라인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왜 거기에 휘둘리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많은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게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신천지, 뭐 통일교, 그다음에 이 유튜버들을 지지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당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로 물질적으로 보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그 부분에서 크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밖에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떠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하. 근데 실질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1.5선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원래 친한이었는데 친한에서 윤어게인 쪽으로 갈아타는 듯한 행동과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장동혁 그 당시 후보가 실제로 됐어요. 예, 당대표가. 예, 예, 그렇다 예. 그 힘은 뭘까? 그 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 윤어게인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세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됐겠죠. 그러면 본인이 그 칼날이 왜 있는데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날에 베일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다고 저희들은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야 우리 좀 절연할 건데라고 가다가도 실제 뒤에 가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내부의 구조적 역학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전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2월 19일 이후에는 자기한테 계속 물으니까 그건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전 그래서 참 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2월 19일 이후에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란 국면이 이제 골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 정당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소위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게 되면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더 그것이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님 말씀 이 분석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지선을 위해서 뛸 생각이 있는 거냐. 다음 당권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극우 세력,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을 위한 워딩만 계속하지 않겠느냐. 19일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힘들 거는 같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 이 정치 유튜브의 하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분명히 어려울 거다 보고 저는 이게 전환길 씨가 본격적으로 장동혁과 국민의힘, 장동혁과 전환길의 관계를 엄마 아빠로 표현한 게 저는 되게 절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끼리 싸움은 뭡니까? 어차피 칼로 물베기.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하게 결별할 일이 없다. 왜냐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이 가족 코스프레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가족이니까 네가 우리를 비판해? 가족끼리? 그러면 이거 배신이야.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의 아니면 전환기가 장동혁 관계들 그거 유튜버 관계대에서 우린 가족 코스프레 하에 가족이니까 비판하면 배신이고 가족이니까 우린 완전히 결별할 수 없어. 이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의 힘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전 분명히 구상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가족 코스프레로 가고 있다. 결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외부에서도 일단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한계는 친한계대로 가면 바꿔 쓰고 있다 직격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비겁하다고 꼬집으면서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윤어게인이라는 이거는 일종의 좀 상징적인 구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글자 그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시 뭐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뭐 사실은 윤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배신자 척결 뭐 이런 용어로 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친한계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배신자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 조금 노선을 달리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윤어게인을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른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축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오로지 그 말을 하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복권돼 가지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야기 중에 뭐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선거제도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어게인과 절연은 못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서 뭐 계속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비겁하다면서 직격하는 그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뭐 신선을 앞두고,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정치 방식을 보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공격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뭐 이준석 그러니까 왜 방송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살려주려고 안달을 할까 발언을 왜 이런 언급하나.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 김민수 최고가 계속 저는 걸려요. 뭐라 그래? 선거에 이기지 예.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린 중도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을 속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얼마나 흉측한 사유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024년도 12월 3일 그 저녁을 생각하시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총칼을 들고 국회라고 하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소위 목숨을 걸고 막아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탄핵에 찬성하면서 소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않고 어려웠었습니까? 예.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인데 이걸 다시 복권해내려고 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태롭다. 그러니까 진짜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내란이에요. 근데 헌정체제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저희 내란범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을 속여서 선거를 이기면 윤석열을 다시 석방시키겠다는 논리를 하고 있는 최고위원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이 거기다 어떻게 손을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부터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다면 아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죠? 그런 정당과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행정관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주옥 같아서 국민의힘이 좀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결국에는 내 편 아니니까 쳐내겠다는 거죠. 또 쳐내겠다. 네, 오세훈. 이미 한동훈 제명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나 비판이나 하고 공개적으로 당신의 말은 뭐 맞지 않다 기자회견까지 해버리니까 뭐 윤호개인도 아니고 나를 비판해? 제명! 너도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오세훈의 보수로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가치, 장동영의 보수 정치인으로서 가치, 이게 가치 논쟁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리 논쟁. 그럼 서울시장 누가 해먹을 건가? 이렇게 보이는 순간 국민의 힘이 굉장히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페이스 5번이나 하는 거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아웃. 이러한 것으로 프레임으로 갈 때 과연 얼마나 장동혁 지도부가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면은 왜 뉴페이스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된 다른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서 이 공천 과정을 할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장동혁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이상 장동혁 대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예. 분명히 공천이 어떤 자기 측근 챙기기, 자기 사람 챙기기, 자리 챙기기 프레임으로 가지 않도록 선명한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다음 이제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아예 그냥 5번이나 서울시장 하는 건 전례가 없다. 선거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뉴페이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혹시 무소속으로 나오지는 않을지 국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경선을 한다라는 거는 광역 지자체 단체장은 뭐 전체가 다 경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뉴페이스 아니 새로운 신인이 뭐 등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당대표가 말할 수 있는 또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면서 했던 본인의 정책적인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을 이야기하시고, 그게 물론 논쟁이 될 수 있죠. 성과가 있냐. 또 반대쪽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패와 성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책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면을 본인이 그 시정을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성과 문제로, 정책 문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그 종묘와 관련한 세운상가 개발이라든지 뭐 한강버스라든지, 그리고 동대문 DDP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의제로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강력한, 어쨌든 예정돼 있는 후보 중에 가장 강한 후보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무적인 이슈들, 순수하게 너무 당내 문제나 정무적인 이슈들에 매몰이 되면 그게 오세훈 시장한테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거는 결국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해서 끝난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땅 속에서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도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계획이라면 진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계속 물어봤거든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었죠. 계획이 1차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날린 제명. 거죠. 근데 그다음 나왔던 게 뭐냐면 야, 오세훈도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오세훈까지 날릴 생각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그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묻기 위해서 집안 잔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세훈만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페이스가 누가 있어요? 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만약 이게 계획이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무모하고도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이게 왜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감정 싸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뭐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물러나라. 예.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을 하는 사람인데
뭐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대놓고 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막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하자는 거지? 당 대표를 뭐로 보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감정 싸움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장동혁의 계획이라면 저는 이건 진짜 몇몇 사람을 묶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싸움을 왜 할까라고 하는 건 장동혁 대표 개인의 욕심, 그러니까 대권을 로 가기 위해서 똘똘 하나로 불순 분자 없이 다 모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야 이거 진짜 파시스트 정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시스트. 그 파시스트 정당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하나의 균질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전 그렇다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진도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자문단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